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 모양은 의지 매입하고 똑같아요. 의지가 똑같습니다. 일단은 누가라고 해야 되는데 재활용 업체입니다. 재활용 업체. 여러분들 재활용 업체에서 보면 그 폐업한 사업자들이나 또는 중고 물건 같은 것들을 좀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파는 사람들이죠. 맞죠?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개인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서 다시 판매하는 사람들을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라고 합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또는 중고 자동차 업체에서 가장 애먹는 것 중에 하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자에게 물건을 사, 그러면 세금 계산서도 받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매입,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끊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매입, 예를 들어서 과세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매입,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 못 끊죠. 여러분들이 과세업을 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을 제가 개인 소비자라고 표현했고요. 그 외에 면세사업자, 그 다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들, 이 세 사람은 과세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똑같죠. 우리가 의지매입할 때는 면세 물건을 샀을 때, 농축수임산물에 면세 물건을 샀을 때 매입세 공제 받고자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계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분계가 돼요. 원재료 1,030원으로 사왔는데 F11을 이용해서 자동 분계하면 이렇게 1,000원에 30원으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이런 작업을 합니다. 똑같아요. 공제율은 103분의 3. 우리 의지매입에서는 104분의 4가 가장 유명한 숫자고 재활용 폐자원은 두 개밖에 없어요. 103분의 3, 110분의 10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시험에는 또 단연코 103분의 3이 가장 잘 나옵니다. 103분의 3. 한도 체크가 있죠. 한도 체크는 우리 언제 했죠? 확정 때 했죠. 확정 때. 자, 뒷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율은 이 두 개인데 시험에 나온 애는 103분의 3만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103분의 3. 다시 중고 자동차는 110분의 10. 여기까지 두 가지가 공제율입니다. 자, 한도는 매출 대비 세금 계산서 매입과 재활용 폐자업 매입을 합해서 80%까지. 우리 의제 매입할 때는 요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일 때는 40%였는데 얘는 80%입니다. 이 한도는 확정 때만 하죠. 그래서 80%와 확정 시에만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자체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컴퓨터가 알아서 80%를 계산해줘요. 그런데 이제 확정 시에만 체크하다 보니까 제가 입력을 이렇게 해야 된댔죠. 예정 매출, 확정 매출, 예정 매입, 확정 매입, 예정 매입, 확정 매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에는 요거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한 칸, 얘네들도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잘 틀리는 거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통상적으로 확정 매입이 들어와 있어요. 문제에서 예정 매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수정해서 입력해 줘야 합니다. 자, 우리 관련된 문제 별로 없으니까 378페이지 안 가볼까요? 재활용 폐자업 매입세 공제신고서 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일단 아래에 봤을 때 이제 요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활용 폐자업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2022년 2기 확정분. 자, 확정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한도 체크 해야 됩니다. 한도 체크. 2022년 제2기 확정분 10월부터 12월까지죠.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공급자 양철수는 거래처 코드 1400번으로 등록하고, 그러면 우리 요거 양철수 먼저 등록부터 할까요? 양철수 먼저 등록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여기 프로그램에 거래처 등록 있죠? 그래서 양철수를 등록하겠습니다. 여기 1400번으로 양철수, 주소는 생략합시다. 주소는 생략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1400번 양철수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여러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등록하고 나서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 폐자원 관련된 매입이 일단 요겁니다. 위에 거 일단 놔두고 얘를 한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및 지점표 입력 클릭. 요건에 대해서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건에 대해서 11월 22일. 일단 유형은 현금 영수증도 아니에요. 그냥 무증빙이에요. 무증빙에 대한 매입은 여기 보다시피 면건이라는 도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면건 60으로 들어갑니다. 면건 60으로 들어갑니다. 면건 60으로. 그래서 여기에 60 이렇게 들어갑니다. 품목은 위에 있는 폐지. 수량은 450. 자, 공급가액은 20만원. 자, 거래처 코드는 1400번. 바로 양철수로 들어가겠습니다. 1400번.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전자에는 체크가 안 되고, 분계는 3, 네, 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위에 있는 F11의 역삼각형 얘 보이죠? 자, 지금 현재 밑에는 원재료가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생성되지 않은 그 숫자입니다. 물론 이제 계산기로 20만 원에 곱하기 3 나누기 103 103분의 3을 적용시켰을 때 여기서 이제 부가세 대급금 5,825원어치가 추출이 될 건데요.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시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11을 누르시고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5번째 줄에 의제 재활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의제 재활용 선택해 주시고 재활용이 2번입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고 여기는 3이라고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103분의 3을 적용시켜 줍니다. 여기 재활용 누르고 얘를 선택한 상황에서 얘를 3이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금방 계산기로 두드렸던 5,825원이 여기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죠. 자, 그래서 여기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 대금이 그 금액만큼 생성된 게 보이고 위에 재활이라고 뜨고
커서를 다른 데 두면 여기에 띠 색깔도 바뀐 것이 확인될 겁니다. 여기 띠 색깔도 이렇게 보라색인가? 아니네.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띠 색깔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부와 같이 누르고 재활용 패자원색 공제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진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한 거가 불러와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안 불러와질 때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재활용 패자원색 공제신고서를 누르고 여기 10월부터 12월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에 넣는 것들은 그 중고 자동차고 구분 코드 누르면 2번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2번. 근데 여기에 아까 매매 지점표 이 프로그램이 좀 업데이트 되면서 좀 바뀌었던데 요거 할 때 여기 구분 코드가 입력이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2번. 구분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니까 뭐가 에러 떠요. 뭐가 에러 뜨냐면 밑에 부가세 대급금이 생성이 안 돼요. 프로그램 에러겠죠. 맞죠? 얘가 지금 원래 없었는데 생성되면서 얘를 2번 선택하면 아까처럼 부가세 대급금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생략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오류입니다. 프로그램 자체 오류고 요건 내가 선택 안 했어요. 그래서 선택 안 했고 옛날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넣는 부분에 구분 코드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일단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필요하죠. 여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거를 예정 매출을 A라고 할게요. 예정 매출을 A라고 하고 확정 매출을 B라고 하겠습니다. 예정때 매입세액을 C, 확정때 매입세액을 매입을 D, 세금 계산서 매입이에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게 요거죠. 재활용 패자원 매입의 영수증 수취분을 E, 확정때의 영수증 수취분을 F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예정때 내가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는 것을 G라고 할게요. G. 얘를 프로그램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뭐냐면 A. 그냥 그려놓니 하고 보셔도 됩니다. 얘가 A. 얘가 확정분 매출이 B. 단기 매입액이 얘가 C 더하기 D. 얘가 E 더하기 F. 그 다음 예정때 내가 이미 공제받았던 거를 G라고 했습니다. G. 문제 한번 볼게요. A, B, C, D, E, F, G를 찾아서 한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보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재활용 패자원 관련된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의 매출이니까 얘가 A. 예정때의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니까 얘가 C. 잔액은 되는데 잔액이 얼마냐면 103,000원이죠. 잔액은 103,000원. 얘가 뭐냐면 E. 내가 공제받았던 3,000원은 G. 이렇게 되고 이때 20만 원은 확정때의 영수증 수취분이죠. 얘가 F. 10월부터 12월에 매출액은 22만 원이니까 얘가 B 되는 거죠. 되게 문제가 조금 난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A, B, C고 D는 없어요. D는 0. 이렇게 되죠. 지금부터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만 좀 보고 문제가 너무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한번 일단 입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게 A, B, C, D, E, F, G 이렇게 되죠. 예정 매출은 180과 220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 여기 넣을 때 여기 180과 180에 220 이렇게 넣어야 되고
세금 계산서 매입인 C하고 D는 D가 없기 때문에 C하고 D를 합한 값인 4만 원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영수증 매입분은 예정때 매입분인 103000과 지금 현재 매입분이 20만 원의 합, 즉 303000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303000이 됩니다. 예정 신고 때 이미 공제받았던 돈이 3,000원이죠. 그래서 3,0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우리 부가세 신고도 반영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력한 거 확인 한번 더 하세요. 자, 메인 누르시고 부가가치 누르시고 부가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 볼까요?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14번을 선택합니다.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여기 14번을 선택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여기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 공제에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 확인되었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났고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376페이지 여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는 이렇게 받고 우리 감상 한번 하고 입력한 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매입 밑줄 전표를 클릭한다. 얘가 60번 명건이었죠. 그 다음 입력할 때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원재료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기 전에 만든 자료라서 F11을 했을 때 의제 재활용하고 요거 기타 재활용 폐자원이 되어 있었네요. 옛날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재활용 2번을 선택해주고 여기 3번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이제 재활이라는 글자가 뜨고 부가세 대급금이 잡힙니다.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를 클릭하고 난 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A, B, C 더하기 D, E 더하기 F, G를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했을 때 여기 14번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